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토메이션 애니메이어 이석영 상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RPA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그 RPA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수행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RPA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것은 조직이 RPA를 도입을 해서 군사적으로 확대하고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의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효율화를 가져가자라는 건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사적으로 RP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위 프로젝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프린트들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그 안에는 이제 많은 조직적인 그런 연화 관리까지를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RPA를 종합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자료는 저희 회사에서 2019년에 그 RPA 트렌드를 예측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하게도 2019년에 RPA 마켓이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산업 영역에서 다 RPA를 적용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제 파이낸스 섹터 쪽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 RPA 적용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희가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그 금융권보다는 이제 제조나 아니면 유통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하고 계신데 이제 파이낸스 섹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레귤레이션 문제 때문에 저희 국내만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무슨 보고서를 내야 된다든지 자료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투자도 유발되는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규제들이 바뀝니다. 그런 것들에 즉각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RPA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파이낸스 섹터 쪽에서 많은 RPA 적용을 미리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도 어텐디드 RPA, 그다음에 언어텐디드 RPA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언어텐디드 RPA 쪽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백오피스 자동화 쪽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셨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텐디드 RPA가 이제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프론트 오피스에 계시는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프론트 오피스 작업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들을 로봇한테 시켜놓고 본인은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하는 이런 모델들이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디드 RPA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RPA도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고 정말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많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일단 보안적인 이슈 부분은 방금 마지막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RPA를 적용한 데 있어가지고 실제 적용하고 운영을 해보면 특히 금융권도 그렇고 아니면 제조 쪽이나 전대 이런 데서도 보면 굉장히 보안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RPA를 디플로이먼트 하는데 굉장히 보안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하는 부분을 기존의 RPA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인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많은 2019년에 많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전 세션에서도 질문 드렸었는데 일단 RPA가 어떤 거다, RPA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질문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어느 정도 수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그럼 RPA가 지금 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RPA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시스템, 많은 시스템들이 처음에는 이제 단위 시스템들로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 기업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세이비라든지 ERP 시스템에서 CRM, SCM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엔 SNS나 이런 어떤 소셜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업무들을 많이 보시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업무 환경은 계속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화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은 한 20% 정도가 지금 업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자동화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라는 부분을 빼고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걸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ERP에 이메일에서 데이터를 받은 걸 ERP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련된 정보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사람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업무에 있어서 뭔가 자동화되어야 되는 부분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RPA가 발전하고 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자동화될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그 RPA, 그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한 어떤 현재 그 발전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RPA라는 게 이제 도입을 해서 기본적인 그 정형화된 데이터나 아주 단순 반복적인 그런 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동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코그니티브 인지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지 기술이죠. 이미지라든지 보이스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들이 뭔가 해주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이런 디지털 노동력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죠.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라고 보고 이런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더더욱 자동화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부분을 좀 더 디지털 레이버가 자동화를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국내와 해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커뮤니티 엔딩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한 1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저희 나라의 약간 특징인 이 한글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기술 적용 부분에서 약간 뒤처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는 방향은 계속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워크포스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작업을 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을 다 했으면 제가 좋아하는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레이버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RPA 솔루션이 똑같이 이제 휴면에서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인지하고 사람이 판단했던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커뮤니티 엔진들이 어떤 이미지 인식이나 텍스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AI의 어떤 기능이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제가 어떤 추론 엔진을 접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분석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워크포스는 사람은 이렇게 쉬어야 되지만 워크포스는 항상 일을 할 수 있죠. 저희가 시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디지털 워크포스가 사람이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자동화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워크포스를 넘어서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레이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디지털 워크포스는 말 그대로 어떤 기능에 대한 자동화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레이버라고 하는 부분은 직무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시면 SL 자동화 이런 게 어떤 기능의 자동화였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만드는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헬프데스크 요원이 하는 일, 헬프데스크 요원이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헬프데스크 티켓을 보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날리지 베이스를 찾아서 고객한테 정보를 던져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쓰이고 하나의 어떤 타스크만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이 헬프데스크 요원이
해야 되는 그 직무들에 관련된 부분을 집합시켜서 자, 이 디지털 레이버는 이 사람은 헬프데스크 배우자. 그 다음에 뭐 DB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직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걸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직무에 대한 이제 부분이 검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 맞다고 하면 그걸 바로 업무에 배치하는 형태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1월부터 구축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솔루션, 오토메이션 아니면은 약 이제 13년, 2003년에 이제 그 회사가 설립이 돼서 RPA 쪽으로 진행하고요. 지금 거의 이제 15년 이상을 저희가 RPA만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RPA 적용 사례들이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 이제 사이트에 오시면 한글화돼서 지금 현재 한국 사이트도 오픈을 했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많은 그 사례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나 이제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의 목표는 이겁니다. 아마 2020년 정도에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력 제공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300만 개 이상의 그런 로봇들을 저희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한마디로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 제공이 되면 기존에 어떤 인력을 소싱해서 했던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인력을 소싱해서 하는 부분을 많은 그 기업의 인력 소싱 전략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버는 택시 실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우버 운송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지고 그 드라이버와 그 차를 사용하고 싶은 상대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호텔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죠. 대신 그 호텔을 말 그대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을 연결 매칭을 시켜주죠. 저희도 실제 그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인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어떤 이런 디지털 레이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과 직무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저희 회사 지금 현황이고요. 지금 약 2,000여 명 이상 이제 글로벌 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거의 뭐 일주일마다 한 100개 이상씩 계속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이제 한 1월 기준으로 해서 약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쓰거나 이런 뭐 부분 쓰는 거 말고 실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엔터프라이즈 그 회사 고객들이 약 1,000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로봇이라고 하죠. 로봇 디플로이 된 게 약 80만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90여 개 전 세계에서 9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약간 이제 펀딩들을 많이 받아서 현재 이제 최근 마지막에 받은 게 소프트뱅크 쪽에서 좀 펀딩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나 이런 기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쪽에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뭐 전 세션에서 나왔지만 항상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항상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평가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가 기준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넘버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른 그 경쟁사 몇 개를 합쳐도 저희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